자, 확률의 특강 활용보다 한 단어.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말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괄호가 나와 있는 게 시행이지. 시행이라는 것은 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뭐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시행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해줄게.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자,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것을 어떤 시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주사위 한 개를 던진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당연히 눈이 1부터 6까지 나오겠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니? 집합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1, 2, 3, 4, 5, 6. 자, 그래서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다가 적자. 어려운 말이야. 표본 공간.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게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건이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본 공간 이거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짝수, 이렇게 짝수.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2, 4, 6 이렇게 돼서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 맞네,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그 중에서도 근원 사건이라는 게 또 새로 이상한 말이 좀 있죠?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뭐 1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 그래서 1 이렇게 하나만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이것들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에서 원소 하나씩으로만 된 것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겠대. 그래서 말이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이런 말들을 조금 생각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왔는데 그게 의미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 거고, 밑에 보면은 자, 요런 말들이 안돼. 자, 여기 보자. 우리가 확률은 집합하고 되게 다 비슷해. 그래서 일단 합사건이 먼저 나왔지. 그래서 합사건이라는 것은 합한다라는 뜻이야. 또는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합집합을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곱사건은 두 사건을 곱한다는 뜻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여기는 A 교집합 B를 이렇게 딱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말이 또 있죠? 요거 하나는 좀 새로운 말인데 얘는 그 다음 단원 조건부 확률이라는 그 부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배반 사건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A 교집합 B가 원소가 없어야 돼.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배반 사건. 배반 사건 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것은 A 집합하고 B 집합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그림. 그 다음에 여사건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거야. 여집합 개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그냥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정도를 좀 하고, 뭐 수학적 그 밑에 보면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확률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문제 지문을 쫙 읽었을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나오면 거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분자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이런 거죠. 전체. 자, 표본 공간에서 이거를 S라는 것을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전체를 의미한다고.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에 이제 확률에 대해서 가는 거니까 P라는 걸 이렇게 갖다 붙이겠대. 그러면 P가 붙어 있으면 확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전체 개수분의 뭐의 개수? A의 개수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 그거를 분자에 딱 집어넣고 우리는 확률, 분수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확률을 봤을 때 요런 정도만 하나 더 하고 유형 하나씩 진행을 할게. 자, 그럼 그 확률이라는 것은 만약에 주사위 한 개를 던졌대. 그러면 6분의 가 되겠죠? 그런데 짝수 눈이 나온대. 그러면 얘는 6분의 3이 되니까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7 이상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개수가 없으니까 0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6 이하 전체지? 그래서 얘가 1까지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숫자들이 머물 수 있는 확률이 머물 수 있는 것은 0 이상 1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하자. 자, 그래서 요 범위를 가지는 거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거야. 자,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게. 얘를 전사건이라고 다른 책에는 나와 있으니까, 학교 책에는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표현을 해둘게.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반드시 일어나는 거. 그래서 확률이 1인 거.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공사건이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런 정도를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빈칸은 채워졌고 빈칸이 또 있지? 자, 그 다음 빈칸을 볼게. 3-4를 가보자. 우리는 집합에서 그 합집합의 공식을 배웠잖아, 그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돼서 n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많이 했다, 그지? 원소의 개수 집합을 할 때. 그래서 합집합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n a 교집합이었죠. 그래서 그 n을 대신에 우리는 확률을 하는 거니까 이 확률 공식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도. 자, 그럼 요것도 해결됐죠? 자, 마지막 칸 하나만 해결하고 유형 1로 넘어가 볼게. 자, 여사건의 확률이래. 자, 그러면 우리는 A 여집합에 있는 요 부분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전체라는 것은 1이야. 항상 전체 부분의 확률은 1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에 대한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니? A에 대한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다. 뭐 요것도 뭐 집합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크게 어려운 바는 없으니까. 자, 이번 단원들은 수학 학 때 했던 파트부터 해서 쭉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원순열도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했던 중복조합도 또 나올 거고, 이제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문제를 풀어야 돼. 쉽지 않아. 유형 1부터 가보자.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합사건, 곱사건, 그 다음에 배반사건, 여사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한다라는 거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니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도 하나 가볼게. 자, 문제 1번 보자. 일단 1부터 8까지 적혀 있대. 자, 그러면 임의로 한 장을 카드를 뽑을 때 라고 하면 원래는 전체 경우의 수가 8이잖아, 그지? 8분의 되는 건데 일단은 잘 모르겠다. 일단 사건만 놓고 보는 거. 아직 확률로 들어간 거 아니야. 4의 배수가 적힌 카드 A라고 했네. 우리는 같이 적을까? 4, 5, 8 이렇게만 하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집합은 홀수래, 홀수. 그러면 1부터 8까지의 홀수 1, 3, 5, 7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소수. 강상아? 2, 3. 그렇지. 2, 3, 5 이렇게 사건들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묻는 것은 배반 사건인 거. 겹쳐지는 게 없는 거. 칠안 들어가요. 7이라고 얘기했나? 진짜? 기가 어둡나 보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겹쳐지는 원소가 없습니까? A, B 겹쳐지는 거 없죠? 또 있습니까? A와 C도 겹쳐지는 게 없죠? 그래서 니은 눈만 달리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중학교 때 내용인 것 같아, 요거는. 크게 어려운 바는 없다, 그지? 4번 가보자. 하나만 더 하고 가자. 뭐 상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더 해볼게. A, B와 모두 배반 사건이래. 그러면 A에서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를 없애. 이렇게. B 집합하고도 배반 사건이 됐대. 그러면 B, E 없어졌네? C. 그러면 이것들로만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집합이든 예를 들어서 A, D만 있다? 그래도 A, B와 모두 배반 사건이 되겠죠? 몇 개 나옵니까?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죠? 3개 있지?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에서 8개. 이것도 공집합은 모든 집합하고 교집합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공사건은 무조건 모든 사건과 다 배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공집합도 포함시켜줘야 된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1번 됐고. 자, 두 번째 유형 가보자. 자, 두 번째 유형 수학적 확률, 인재 확률이 들어가네. 자, 5번 가볼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9 이상일 확률. 주사위의 합은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2부터 12까지 나올 수 있지. A, B 주사위가 1, 1이면 2가 되는 거고 6, 6이면 12까지 나오는 거고. 그러면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다 경우의 수를 다 구해야 돼. 자, 그런데 일단은 먼저 할 것은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36분에 일단 이렇게 출발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래는 9가 나오는 거 A, B 주사위 두 개 합해서 9 나오려면은 A, B가 어떤 숫자를 가질 때?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죠? 3, 6, 6, 3 4, 5, 5, 4 이런 식으로 네 가지 10이 나올 때 11이 나올 때 12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원래는 다 구해야 되거든. 자, 그래 순서상으로 우리는 구해줘야 돼. 자, 그런데 요거를 하나 조금 통계 부분에서 때문에 내가 하나 해줄게. 두 개 주사위의 합 경우의 수 표를 하나 딱 그려볼게. 자, 합은 2부터 12까지 나온다라고 했죠? 자, 2부터 12까지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아니, 2부터 12까지는 몇 개의 자연수가 있는 거니? 11개 자연수가 있죠? 딱 가운데 숫자가 뭐니? 7이 딱 가운데 있지. 자, 그래서 요거를 딱 기준으로 해야 돼. 자, A, B 주사위가 합해서 7 나오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1, 6, 6, 1, 그 다음에 2, 5, 5, 2, 그 다음에 3, 4, 4, 3 이렇게 해서 순서상을 구해보면 총 6가지가 나오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 6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두면 이제 순서상으로 안 구해도 돼. 자, 이쪽 편으로 갈 때도 이쪽 편으로 갈 때도 다 일씩 줄어들어.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하는 것도 괜찮다. 순서상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우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9 이상일 확률 요것들을 의미하죠? 요거의 합은 1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36분의 10이네. 그러면 2로 나누면은 18분의 5.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자, 이거 지금 부분이 아니라 통계 파트 넘어가서 이 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건 조금 외워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차. 이것도 외워놓자. 두 주 사이의 눈의 숫자의 차이는 몇부터 몇까지 나옵니까? 0. 몇 가지 나오니? 5까지 나오지. 그지? 1, 6 이렇게 되면 5까지 나오는 거지? 자, 차는 얘가 기준이 될 거야. 그리고 얘는 별개다. 차이가 0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지. 11부터 66까지 6가지가 있네. 얘는 뭐 그냥 눈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차이가 5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2가지밖에 없지. 1, 6, 6, 1. 그지? 2가지. 자, 반대야. 합은 양쪽으로 1씩 줄어든데 그럼 차는 한쪽 방향밖에 없잖아. 그지? 숫자가 더해질 거야. 그래서 2씩 더해져. 2, 4, 6, 8, 10.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차이가 1 나오는 걸 순서 싸움을 할 때 10가지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조금 기억해둬. 그래서 7, 6, 5, 2만 외워두면 좀 쉽게 할 수 있어. 괜찮습니까? 왜 이렇게 아픔을 해야 돼? 상담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천천히 적어두시고 나중에 활용을 할 것 같아. 요거 한번 가볼게. 자, 약수라는 게 나왔네. 모든 양의 약수래. 원래는 약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음의 약수도 되는 거다. 자, 432 소인수분 해볼래? 어? 2의 5제곱 곱하기 4제곱 4제곱? 그리고 3의 세제곱 오, 어떻게 한 거야? 207 곱하기 아, 6색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2가지 작업을 할게. 첫 번째, 이거는 별개의 개념이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수에서 1더해서 그렇지.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이거를 곱하면 약수는 총 20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괜찮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왔대. 3에 12제곱이 나왔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해? (3의 12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니? 2 종류가 아니지. 한 종류면 그냥 지수에다가 1만 넣으면 돼. 그럼 13개. 의외로 애들이 이걸 잘 몰라. 자, 요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은 혹시 알고 있니? 1 하고 3의 세제곱을 3 더하고 3의 제곱 더하고 3의 세제곱 그렇지. 자, 요 놈만 판단하면 요거의 약수는 1, 2, 2의 4제곱까지 2의 거듭제곱꼴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요 놈의 약수야. 그래서 한쪽 편의 소인수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편의 약수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주면 얘가 약수의 총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조금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 되지? 일단은 약수 임의로 공을 적힌 공이 있네. 그럼 꺼낼 때 총 약수는 20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20분의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지? 약수가 적힌 공이 20개 있는 거니까, 그지? 용훈이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중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약수 중에서도 짝수인 걸 찾네. 어떻게 구할까? 약수 중에서 짝수인 건 어떻게 찾을까?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이놈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거는 몇 개니? 4개. 얘네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로만 이루어진 거래. 그럼 4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생각해보자. 짝수는 그러면 16개. 16개? 어떻게? 전체에서 빼도 되지. 근데 다른 방법도 가르쳐 줄게. 짝수는 뭐가 곱해지면 무조건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가 곱해지면 무조건 짝수지. 4가 곱해져도 짝수긴 해. 근데 4는 2를 2번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얘를 분리시켜. 2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래서 얘만 들어간다면 무조건 짝수가 되네. 그러면 요걸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지수 플러스 1, 4 곱하기 4 해서 16개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조금 전 동현이가 한 대로 우리가 홀수를 빼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익혀두자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얼마지? 5분의 4의 확률을 가지겠네. 성일은 방학 안 해서 피곤하겠네. 그래서 꼬박꼬박 하는 거야. 복종 방학했니? 했지? 여기서 너무 방학하네. 그 특강 전날 11일날 방학하지? 방학하자마자 방학 특강하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특강이 시작됩니다. 뭐 공지사항에 다 올려놨지. 계속 게시판에 하게 되면 힘들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는 테스트 하나씩만 할게. 2개씩 하니까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하나씩만 진행을 할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유형 가보자. 자, 고1 할 때 수녀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나왔네, 그치? 자, 퍼뮤테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해놨네, 그치? 그래서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n에서 시작해서 일씩 줄여 나가면서 r개를 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볼까? 쉬운 거부터 가보자. 고1 복습이다. 태어나 잘 들어.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6팩토리얼 해서 720이 되겠지?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 그런데 양 끝에 여학생을 세울 확률, 그러면 여학생 서야 되고 여기 여학생 서야 되고 총 6명을 나열하는데 여기는 4명이 그러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자, 그러면 양 끝에 여학생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전체 여학생 3명 중에 여기다가 나열하는 거 2명을 가지고 배열도 신경을 써야 되죠? 묘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3P2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3P2 이렇게 놓고, 그럼 당연히 요 안에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이 들어있겠죠? 여기 안에서 나열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막 나열해도 상관없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4팩토리얼. 자, 확률을 계산할 때는 앞으로 바로 어떤 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약분을 시켜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6, 5가 남고 얘는 6이지? 그러면 결국 5분의 1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식을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계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 자, 13번에서 A반 학생 4명과 B반 학생 2명이 일렬로 앉아 사진을 찍을 때라고 됐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는 조금 전과 동일한 팩토리얼 되겠죠. 자, 그런데 같은 반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앉아야 된대. 그러면 A반 4명 떨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B반 2명 얘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웃한다라고 하면 한 묶음으로 간다. 자, 그러면 얘 나열하는 거 몇 팩토리얼이니? 4팩토리얼 되겠네. 얘 나열하는 거는 2팩토리얼 되겠네, 그지? 끝난 게 아니죠? 이 묶음이 2명으로 판단되니까 여기서 나열되는 것은 또 2팩토리얼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5분. 그렇지. 15번 한번 생각해볼까? 하품을 억지로 참지 말고 광상아 해도 괜찮아. 눈물이 찔끔 나오는데? 가볼게. 크기가 서로 다른 5개의 블록을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네. 자, 그럼 크기가 작은 거부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그래서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앞에서 3번째 블록이 있대.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블록이 양옆에 이웃한 블록보다 더 커야 된대. 2보다 크고 4보다 크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놈은 1, 2. 그치? A1은 모두보다 작으니까 안 되지. A2가 들어와도 A1은 성립하는데 이쪽에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에는 얘네 둘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 괜찮습니까? 요걸 먼저 판단하기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여기에 A3가 왔대. 그러면 양옆에는 어떤 놈들만 올 수 있다? A1과 A2만 올 수가 있겠네. 괜찮죠?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2명을 여기다가 배열하는 거잖아. 2팩토리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은 어떤 놈을 A4와 A5를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가야 되네. 그럼 얘도 2팩토리얼이 되겠네. 전체 경우의 수를 안 구했다. 5팩토리얼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요거 1번의 경우 더하기 적었습니까? 그럼 나는 바로 또 가볼게. 두 번째 경우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 왔대. 4가 왔으면 이제 이렇게 판단해보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노란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1, A2, A2, A3 중에 2명이 들어갈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만들 수 있다? 3P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요거 들어가는 거. 괜찮니? 자, 그럼 어떻게든 여기가 A1이 들어오고 얘가 A3이 들어왔대. 그럼 얘 딱 사라졌어.
그럼 남은 인원은 항상 몇 명입니까? A2랑 A5가 항상 남아있겠네, 그치?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배열하는 것은 항상 2팩토리얼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마지막에 2명이 남는 거니까. 자, 그게 두 번째 경우. 자, 그럼 세 번째는 여기에 만약에 A에 5가 왔대. 그러면 모든 놈들이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이 1, 2, 3, 4를 여기랑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거 해버리면 되지. 그럼 경우의 수는 뭡니까? 4팩토리얼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세 번째 경우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세 번째 경우까지 잘 구분해가지고 잘 해야 돼. 보통 학생들 키순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블록 크기로 했지만 문제가 약간 변형될 수 있지만 문제를 푸는 맥락은 다 동일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딱 풀면 돼. 됐죠? 자, 여기 이제 수학하에서 나왔던 파트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원수녀를 이용하는 거네. 다시 이제 우리 그 1단원을 복습하는 개념이네, 그지? 자, 서로 다른 것을 변형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뭐 n팩을 n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n-1 팩토리얼로 바로 출발해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까? 자, 선생님 4명과 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라고 됐네?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7. 그렇지, 7 팩토리얼 안에. 자, 그런데 번갈아 앉을 확률. 선생님 앉으면 그 다음엔 학생이 앉아야 되고, 선생님 앉으면 학생이 앉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을 먼저 집어넣든지 학생을 먼저 집어넣든지 해야 돼. 그러면 세모 자리에 선생님 4명을 먼저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그렇지, 처음에 집어넣는 건 원순율로. 그래서 3팩토리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들어갔어. 그럼 기준이 섰으니까 학생 4명을 배열하는 것은 원순열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크게 어려운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산만 잘 하면 되겠지? 19번 상문제 한번 풀어볼래? 19번. 가볼게. 자,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6개가 있어. 그런데 사람은 5명밖에 없다. 태우다 얘기해 줄래?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 얘기하기 싫으면 나와서 풀어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했니? 6표. 6표? 맞니? 그럼 틀린데? 맞았는데요? 어떻게 맞췄지? 맞았으면 아니요. 405P가 자, 5명이 앉으면 비느자가 하나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 6개 중에 나는 이거를 비느자로 선택하겠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하고 얘를 선택하는 거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지. 돌리면은 해소시키면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항상 한 명을 어디다가 갖다 놓는 것은 원탁에서는 경우의 수에 안 들어가는 거야. 비느자를 여기 선택하는 경우의 수 안 들어가네? 그러면 자리가 5개 남았네? 그럼 이 5명을 요 자리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몇이 되는 거니?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이야. 1피요? 아닌데? 맞았으니까 소수형이었으면 1점밖에 못 받을 텐데 단번 맞고 과정 다 틀렸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A와 B는 이웃해야 되고 A와 C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생각해봐. A가 어떤 조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네. 그러면 일단 이 6자리 중에서 A를 먼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다 집어넣게. 이거 경우의 수에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B는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에 B가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2팩? 2팩이나 두 가지나 똑같은 거니까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다 적을게. 그럼 만약에 그 경우 중에 B가 여기 들어갔대. 그러면 C는 A하고 이웃하면 안 되네, 그치? C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은 여기에 C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 C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밖에 없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C 세 가지. 그럼 C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뭐뭐 나왔니? 2명이 남았죠. 그러면 나머지 2명을 배열하는 것은 나머지 2명은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이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골라서 배열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3P2. 순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 항상 많이 언급되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하나씩 풀어나가자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알 수가 없네. 자, 일단 쉬었다 하자. 자, 이번에는 중복 수열을 이용해서 하는 확률을 가볼게. 자, 숫자 말고 요거 좀 해보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x 1, 2, 3 그다음에 y a, b, c, d. 자, 할 수 있는 걸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 공식처럼. 얘가 정의역이지. 얘가 공역. 자, 그러면 어떤 개수를 구한다라고 해서 특정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항상 공역의 개수를 왼쪽 편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개수는 항상 오른쪽에 나와 있다는 거 이걸 좀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1번 함수. 그냥 마구잡이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무조건 이 가운데 기호는 파이 중복순열이 와야 되는 겁니다. 중복순열.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이렇게 해서 4의 세제곱 그래서 4파이 3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구하는 거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건 2가지. 그래서 4P3 이렇게 해서 P가 와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해야 돼. P가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 안 했지? X1이 X1보다 X2가 클 때 fx1하고 fx2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요 가운데 기호가 는이 안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얘는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가운데 기호가 는이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h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파이 p c h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함수 종류 가지고 우리는 구분을 다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만 외우면 함수의 개수를 하는 것들은 그냥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 기록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함수를 만들 때라고 했으니까 함수의 개수네. 그래서 4파이 3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1대1 함수 되는 걸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4p3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만 되면은 문제를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종류 숫자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빼고 가위바위보를 가보자. 가위바위보. 함수는 굉장히 잘 나온다 모의고사에. 자, 일단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씩 할 때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치?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한 사람당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사람도 가위바위보, 두 번째 사람도 가위바위보, 그래서 네 번째 사람까지도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낸 거 세 사람이 이길 확률이래. 그러면 어떤 세 명이 이기고 한 명은 지는 거네,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 가위바위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가위바위보 문제는 내신밖에 안 나오고 모의고사는 안 나옵니다. 내신을 위해서 일단 가보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 일단 이기는 3명을 먼저 골라야 되겠지. 4명 중에서.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4명 중에서 이기는 3명을 골라야 되네? 요거는 경우의 수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선택만 하면 되지. 그래서 4, C, 3 이렇게 들어가지.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놈들은 무조건 이길 거야. 그래서 뭐 A, B, C가 됐고 얘가 D가 됐네? 얘는 무조건 져야 돼. 자동으로 한 명은 절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기려면 가위바위보를 이제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될까? 이놈들이 아니면 이놈이 뭘 낼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기준해보자. 얘가 가위를 낼지, 바위를 낼지, 볼을 낼지 선택을 해야 되네?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지.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세 가지 중에 얘가 가위를 내면 얘는 자동으로 뭘 내야 되겠니? 볼을 낼 수밖에 없죠. 얘가 무조건 이긴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식이 딱 끝나는 거야. 생각보다 가벼워 쉽지 않다.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청렬 재밌네. 아직까지 센 정도는 재밌지. 나중에 너희 수능 완성을 딱 풀어보면 또 느낌이 체감이 좀 다를 거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 요거도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죠. 같은 것이 있는 거는 그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자 라고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면 그놈들은 같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순서. 그렇지. 순서가 결정나면 얘네들은 같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 하나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뭐가 뭐보다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같은 놈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정리를 할 때 그럼 일단 25번 대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 자, 6개의 문자가 있네. 일단은 같은 문자를 정리하고 가자. E가 2개 있고 N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G하고 I가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전체 경우의 수. 그러면 분모는 6팩, 그리고 2가 2개 있으니까 2팩, 그 다음에 N이 2개 있으니까 2팩.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런데 모음끼리는 이웃할 확률이래. 모음은 얘네들이 모음이다. 괜찮죠? 자, 그러면 I는 떨어지면 안 되고 G는 뭐 상관이 없다.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요 놈들 나열하는 거 뭐가 되겠니? 안쪽에서 배열되는 거? 세 가지. 뭐 3팩, 2팩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냥 세 가지 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나열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얘를 한 놈으로 판단해야 되지?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러면 4팩,
그런데 n이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패. 그게 이쪽으로 와서 곱해진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어렵진 않죠? 오케이. 함수가 나왔네? 함수가 보자. 함수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같이 하자. 자, A, B, C에서 1, 2, 3으로 가겠대. 자, 그러면 A, B, C에서 1, 2, 3으로 간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전체 경우의 수는 함수를 만들 때네. 공역이 세 가지가 있네. 파이죠, 함수니까. 정의역이 세 개가 있네.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3파이 3, 27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A가 간 숫자랑 B가 간 숫자랑 C가 간 숫자를 곱해서 12가 나와야 되겠대. 10이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든 뭐가 돼야 되겠니? A, B, C가 갈 수 있는 숫자를 일단 하고 나서 배열하는 걸 생각해보자. 첫 번째 경우 A, B, C가 어떤 숫자로 갔을 때? 얘기를 해줘. 2랑 3. 어떤 한 놈이 2로 가고 다른 한 놈도 2로 가고 어떤 한 놈은 3으로 가야 되겠네, 그치? 다른 숫자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에 4라는 것까지 있었으면 1로 가고 4로 가고 3으로 가는 이런 게 추가가 되겠지. 근데 지금 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지 않니? 하나밖에.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 세 개가 여기에 배열되는 거. 그래서 3패, 2패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30번 한번 풀어보자. 상문제니까. 자, 가볼게. 사전이랑 딕셔너리가 있는데 지금 저기서 같은 게 몇 개 있나? I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일렬로 나열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총 10개를 나열하겠네? 근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 요거까지 무리가 없다, 그지? 자, 그런데 I가 R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R이 항상 오른쪽에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네, 그지? 그러면 I 두 개 모두 R보다 왼쪽 편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순서가 결정난 게 세 개의 문자야. 그러면 이 세 개를 뭘로?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팩토리얼 하고 3팩토리얼. 그러면 3분의 1이 정답이 나오겠죠.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으로 일단 6번째 유형까지 끝났고 7번째 유형까지 하고 계속 나아갈게요. 숙제를 좀 많이 하자. 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자, 조합에서 NCR 같은 경우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대.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하겠대. 31번을 가볼게. 자, 일단은 흰 공이 6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네. 총 9개의 공이 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라고 되네. 그러면 전체는 뭐 특정 조건 없이 여기서 4개를 꺼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9개 중에 4개를 꺼내기만 하는 거네. 나열은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는 특정 조건. 이 중에서 흰 공이 2개 꺼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꺼내줘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흰 공 6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되네. 그래서 6C.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되네. 그러면 3C. 이렇게 돼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곱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식만 세워놓고 뭐 갑시다.
아, 도형이 나왔네. 우. 자, 도형 그림 있는 게 생각보다 내신에는 좀 많이 출제되니까 이런 걸로 가보자. 자, 일단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9개를 이렇게 다 붙였대. 그러면 그 위에 총 16개의 점 중에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한대.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컨비네이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16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겠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 거리가 2 이하, 루트 2 이하의 확률.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하면은 거리는 뭐가 되니? 루트 5가 돼버리지. 그럼 루트 2보다 커버리네. 그러면 일단 루트 2가 되는 걸 먼저 찾아보자. 루트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루트 2가 되겠지. 그죠? 그럼 한 정사각형당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씩 만들어지네. 근데 정사각형이 몇 개 있니? 9개가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9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됐나? 자, 그러면 루트 2 이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2 이하가 나오는 거리 또 뭐 있니? 1이 나올 수도 있겠지. 거리가 1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들을 의미하네. 이런 성분이 몇 개 있니? 다 다르지? 한 성분당 거리가 1인 게 몇 개 있니? 3개 있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네? 그러면 3 곱하기 8. 또 있습니까? 거리가 0인 건 되니 안 되니? 왜 안 되지? 서로 다른. 그렇지. 서로 다른 점을 선택하니까 거리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괜찮죠? 그냥 시험 문제 이걸 판단해야 돼. 얘가 없다면 두 점을 선택한대. 그러면 같은 거 선택해서 거리가 0 되는 것도 생각해줘야 돼. 다른 게 없다면. 요거 좀 잘 생각해줘야 돼. 35번 상문제 2개니까 도형이 있는 걸로 가볼게. 3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두 문제하고 이제 테스트 풀이를 좀 봐볼게. 자, 일단 이걸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는 6개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하여서 삼각형을 만들겠대. 그러면 일단 6개의 삼각형 중에서 점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삼각형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3. 63은 얼마라고? 20. 그렇죠? 자, 20분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은 바로 옆에 있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네, 그치? 아, 그랬을 때 요 각을 가지는 요게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6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6개. 그 다음에 또 다른 삼각형은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딱 두 종류밖에 없죠?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2 해주면 요거는 간단하게 끝난다, 그치? 요거 상문제가 아니야. 그림으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점이 많으면 어떡해? 점이 많으면 점이 많아도 8개가 있어도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8개밖에 나올 수 없지. 일단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 무조건 꼭지점의 개수와 점의 개수하고 똑같아. 같은 간격으로 있을 때. 그럼 만약에 점이 많아져서 이런 거 있지? 8개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됐대. 그럼 당연히 이렇게 오는 이등변 삼각형 8개 존재하지.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은 뭐가 될까? 한 칸 건너뛰어서 이렇게 되는 이등변 삼각형도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몇 개인지? 응?
4개밖에 없니? 이것도 8개. 이것도 8개지. 똑같이. 그 다음에 2칸씩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 몇 개 있겠니? 8개. 똑같이. 정삼각형만 종류의 개수가 다르고 나머지는 이 꼭지점의 개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줘도 상관없잖아. 일일이 세는 수밖에 없어 이거. 여기서는 정삼각형이 나올 수 없겠죠? 자, 그다음 36번은 풀이가 두 종류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풀이를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좀 찾기가 힘들어. 일단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러면 저 집합 A, B, C, D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몇 개 있니? 뭐 A부터 출발해서 쭉쭉 해서 A, B, C, D까지 2의 4제곱 마이너스 1에서 이게 일단 15개가 존재. 그러면 그 15개 중에서 다른 2개를 뽑아서 여기에다가 x, y에다가 배열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15 P2가 되겠죠. 얘 2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지금 힘들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봅시다. 어떤 원소가 x에 들어가면 그 원소는 y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대.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니? 그렇지. x 교집합, y는 공집합 파이. 즉 x, y, u 이렇게 돼서 a, b, c, d를 여기나 아니면 여기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야. 어떤 원소가 여기 들어가면은 당연히 y는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야.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되는 거. 뭐라고? 하나만 안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야. x에 들어가 있는 놈은 y의 원소가 안 들어가야 돼. 무조건 전부 다. 전부 다. 집합을 골랐을 때 A, B랑 여기가 A, C, D랑 얘가 X고 얘가 Y고 이런 그림들은 안 된다는 뜻이죠. X에 들어가 있는데 Y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 그림을 의미하는 거야.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더 나을까? 2가지 방법을 해줄 텐데 나는 어떻게든 4개의 원소를 여기 공간이나 여기 공간이나 여기 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대.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면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이라고 이렇게 쓸 때 이 세 구역을 중복해서 몇 번 선택한다? 4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3파이 4에서 빼는 거야. 공집합인 경우. 만약에 여기에 A 들어가고 B, C, D 들어가 버리면 얘는 안 되는 거야. Y가 공집합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X가 공집합인 거 더하기 Y가 공집합인 거 빼기 X, Y 둘 다 공집합인 거. 요 경우를 빼주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X가 공집합인 거는 여기에 원소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2, 3을 가지고 중복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2의 4제곱인데 전부 다 3으로 들어가 버리면 y도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안 되죠. x만 공집합인 걸 원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y 둘 다 공집합인 것은 전부 다 3에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1. 그래서 이거 더해서 뺀 다음에 여기서 빼주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자, 근데 x, y 공집합이라는 것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야. 한 원소가 x에 들어가면 y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일단 풀이를 적어놔 보시고 또 다른 풀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적었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x, y의 원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겹쳐지면 안 되지? 자, 그래서 x, y, x의 원소의 개수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x에 네 개가 다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만약에 네 개 중에 하나의 원소를 선택하고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네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했대. 그럼 요거 보자. A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대. 그러면 B, C, D를 가지고 얘에 들어가든지 얘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Y쪽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B, C, D가 다 3번 구역에 들어가 버리면 Y는 공집합되니까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면 남은 원소는 두 개야. 그래서 2의 제곱해서 공집합되는 경우 빼고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여기에 하나 남은 원소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풀이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요것도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형 7까지 진행했다.